예기현 소음님이 궁금하다 누군지 다시 나갔다 오신다는데 다른 분은 뭐 그래도 본명이라도 썼으니까 라하정님 이름 참 성함이 특이하시다. 라하정님. 음. 자,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육아 원칙인데요. 이게 꺄드르란 말이 불어예요, 불어. 불어. 그러니까 이 꺄드르 설정을 잘못하면요. 약간 어렵지만 꺄드르하고 가장 비슷한 느낌의 단어는 원칙, principle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아이를 낳고 키우는 엄마들이 정말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애 잘 먹는다. 잘 안 잔다." 뭐 "텔레비전을 너무 많이 본다. 스마트폰 보는 시간이 너무 많다. 스마트폰 빼들면 난리 난리 난다. 자동차 태우면 안전벨트를 맨다 안 맨다. 장난감을 제자리에 안 갖다 놓는다. 어린이집 갔더니 내 두대를 맞고 온다. 좀 더 크면 공부하라 하는데 공부 더럽게 안 한다. 운동 잘 못한다. 더 크면 아가 취업을 못한다. 결혼한다. 그 인생은 정말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이 수많은 선택의 연속에서 크고 나면 자기 자신의 책임으로 남는데 어릴 때는 엄마의 책임이죠. 뭐 물론 부모, 엄마 아빠의 책임이죠. 그럼 엄마 아빠가 아이를 대신해서 선택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선택을 할 때 여러분은 어떤 기준을 갖고 선택을 하느냐. 그래서 사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간단한 답을 드린다기보다는 오늘 강의를 잘 듣고 나면 여러분 인생에서 어마어마한 과제가 생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육아 교육이 어떻게 보면 다라고 봐도 되거든요. 100시간을 강의해도 모자라는 내용. 거기에 어떤 중요한 화두를 하나 던지는 거다.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임신부도 있고 아기를 이미 낳으신 분도 있는데 만약 임신부라고 하면 아기가 어떻게 낳을 건데? 어떻게 낳을 건데 기준을 여러분의 가치관을 갖고 정해야 되잖아요. 아기 낳고 나서 모유 수유한다? 분유 먹인다? 그 선택의 근거는 뭐냐? 또 꼭 선택을 해야 되느냐? 애가 자다 깬다. 그럼 안아야만 내려놓으면 운다. 그럼 안고 재워야 되느냐? 바닥에 눕혀서 재워야 되느냐? 만약에 바닥에 눕혀서 재워야 된다고 하면 그걸 여러분이 선택하는 기준은 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기준이 정확하게 세팅이 되어 있어야 힘들건 안 힘들건 자기의 가치관을 중심으로 뭐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인제 꺄들은 보통은 그래도 좀 이렇게 규제를 하는 게 많겠죠, 아무래도. "마음 놓고 해라." 이런 쪽보다는 다른 거는 자유롭게 네가 다 해도 괜찮은데 이런 거는 꼭 지켜야 돼." 예를 들면 밥 먹을 때는 어른처럼 똑같이 앉아서 식사 예절을 지켜야 돼. 그러면 신생아 때부터도 가급적 일정한 룰로 분유를 하건 모유 수유를 하건 이게 계속 이렇게 돼서 확대돼서 좋은 식습관을 식사 예절을 지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꺄드르라는 말은 그대로 불어로 쓰는 게 사실은 더 좋아요. 그래서 꺄드르를 잘못이면 예를 들어서 왜 엄마가 "나는 아기 방에서 따로 재워요. 저는 걔가 아무리 울어도 그냥 놔둬요. 혼자 독립적으로 자라게 놔둡니다." 그러면 인제 여러분 친구들이 "야 니 너무 독한 거 아이가? 애를 그렇게 어린애를 너무 구속하고 속박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그걸 하시는 분은 '나는 아이를 속박하는 게 아니고 일관성을 아이한테 줘 가지고 아이가 나중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이도 세상을 살다 보면 힘든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어쨌든 나름대로 힘들 때는 힘들 대로 예측을 하고 아이 나름대로 세상을 보는 패러다임을 어렸을 때 키울 때부터 몸에 익히게 하겠다는 거죠. 그 아들의 원뜻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일관된 세계관을 주겠다 이런 의미를 사실은 갖고 있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단어예요. 이 어른한테 적용하면 뭐 신념, 가치관 이런 거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껴들가 잘 있어야 좋은 껴들을 가지고 자녀를 키운 부모 밑에서 이 아이가 자랐을 때 자신감이 생기고 어려움을 만나도 길을 잘 안 잃어요. 그래서 영어에서 제가 principle이라고도 얘기했지만 가끔씩은 제가 쓰는 단어로 진짜 북쪽 true north 영어로 true north 진짜 북쪽이 어디냐.
그러니까 우리 북극성 진짜 목적 북극성인데 그런 의미보다는 정말 내가 지금 해야 될 진리가 뭐예요? 진짜 이럴 땐 뭘 해야 가치가 맞는 거예요? 뭐 이런 뜻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엄마들끼리 그런 테크니컬한 질문이 너무 많지 않아요? 애가 자다가 2 시간마다 깨는데요. 그때마다 모유 수유를 해야 되는 거겠죠? 물 저절 먹여야 애가 다시 잠 잘 들어요. 애가 이렇게 친구하고 같이 놀다 보면 꼭 우리 애가 두드려 맞고 와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실제 너무나 많은 엄마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관점이 뭔가 하면 지금 엄마가 불편하다고 느끼는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해 줄 수 있느냐에 흑백적인 관심이 너무 많아요. 그건 까드르가 없는 경우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까드르라는 게 사실은 알고 보면 너무너무 중요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애가 태어난 6 개월밖에 안 됐는데 부모가 이혼하게 됐다. 그럼 까드르가 정확하게 서 있는 사람은 '어 내가 엄마인데 이런 사실을 생후 6 개월한테는 알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럼 이 까드르가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나는 우리 아이가 아무리 어려도 엄마의 내 말을 잘 알아듣는다고 믿고 이해하고 나는 늘 아이랑 소통하는 엄마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엄마일 수 있잖아요, 그 까드르가. 그러면 어떻게든 얘기를 한다고요. 음. 내 아기는 내 말을 반드시 정성스럽게 소통하면 내 말을 잘 알아듣는 아기야. 라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다고 그런 부모는. 그러면 정성스럽게 어떻게든 그 신생아하고 눈을 마주치면서 엄마하고 아빠하고 이렇게 됐어. 이런 얘기를 하겠죠. 조리원에서 퇴실하고 집에 왔다. 밤마다 깬다. 그럼 아기의 수면에 대한 당신의 깨달음가 뭐냐? 깨달음가 우선 수면에 관해서는 있다 없다? 이거부터 따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아기 수면은 아기가 편하게 내가 좀 힘들어도 아기 패턴에 맞게 내 아기가 요구하는 대로 저는 재워줄 거예요. 만약 내가 안고 재워야 한다면 저는 안고 재우겠어요. 그게 깨달음이어도 돼요. 그 모든 사람의 깨달음은 다 다를 수 있어요. 허나 그 깨달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음. 그럼 아기 수면에 관해서는 저는 깨달음가 없어요. 오케이. 그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적어도 내가 정말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중요할 거라고 스스로 믿는 영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나는 잠자는 것만은 다른 거는 아이 마음대로. 근데 잠은 난 잠자고 먹고 지 마음대로 해도 돼. 근데 친구들하고 놀 때 친구를 밀거나 때리거나 이런 거 타인한테 피해를 주는 건 나는 용서가 안 돼. 그건 잡을 거야. 나는 다 좋은데 내 아이의 안전과 관련된 것은 까드르를 적용할 거야. 그러면은 안전과 관련된 건 까드르를 적용시키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엄마라면 이런 엄마는 아기가 병원에서 조리원에서 퇴실하는 첫날부터 그 아기를 안고 퇴실하면 안 되는 거죠. 카시트 신생아용이다. 딱 첫날부터 이 아이가 자동차라는 걸 경험하는 그 순간부터 이 아이는 안전벨트가 채워지고 카시트에 앉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엄마는 적어도 아이의 자동차 운전 중 안전성에 관한 정말 많은 단호한 깨달음을 갖고 있다. 평소에 놀아줄 때는 뭐 집에서 뭐 물 쏟고 막 밥을 막 이렇게 묻혀서 얼굴에 묻히고 아빠한테 묻히고 해도 노 터치고 너무나 자유롭게 놔두는 엄마 같은데 안전에 관해서는 저 엄마의 깨달음은 정말 강하다.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깨달으란 말이 인제 이해가 좀 잘 되세요? 잘 되면 1, 아리까리하면 2번 찍어 주세요. 이해가 잘 돼요? 잘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얼마나 견고한 깨달음을 우선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서 이렇게 제약을 하는 깨달음을 갖고 있으면 애가 자라면서 숨을 못 쉬겠죠. 그러니까 깨달음은 모든 영역에 적용하지는 않고 여러분이 살아온 만약에 여러분 나이가 지금 30 이다 그러면 30 년간 살아오면서 '난 이런 게 너무너무 중요해.' 그러니까 좋은 부모가 돼서 좋은 엄마가 돼서 아이를 잘 키우려면 사실은 지금 현재 엄마의 삶, 성인으로서의 엄마 자체도 자기 가치관을 잘 세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아 교육은 반드시 엄마 교육하고 동일한 의미지 엄마가 교육되지 않는데 육아를 잘하기가 되게 힘들다는 거예요. 테크니컬하게 얘기하면
테크니컬하게 이야기를 드리자면 깨아들어가 그냥 아이의 양육하는 테크닉으로 보여질 수도 있지만 그렇게 명쾌한 깨아들을 가지려면 그건 엄마의 인생에 대한 가치,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이런 게 명확하게 잘 세팅되어 있을 때 자식이 깨아들어가 좋다. 그럼 출산이 임박했다. 그래서 근데 아직 진통이 안 걸렸다. 아기 체중이 커간다. 그 주치의 선생님이 유도분만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여차저차한 이유로 아무래도 조금 일찍 수술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있다고요. 그러면 보통 인부들은 당황하는 경우가 많죠. 나 유도분만 하기 싫은데. 그러니까 여러분의 판단의 근거가 깨들어가 아니고 깨들어가 있으려면요. 견고한 지식도 좀 서 있고 거기에 대한 장단점도 알고 이런 게 견고하게 잡혀져 있어야 깨아들을 세울 수 있기가 좋아요. 근데 보통 우리나라의 엄마들이 뭐 유도분만을 추천받는다. 그러면 그런 견고한 지식이 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주치의가 한 말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죠. 우리 애가 2살인데요. 먹을 때요. 전 좀 빨리 먹고 딱 치우고 이러면 좋겠는데 천천히 먹고 먹다가 일어나서 저 가서 한 바퀴 또 뛰고 또 한 입 받아 먹고 뛰어.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할머니를 막 따라다니면서 먹여야 하고 그런 애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럴 때 그럼 아이의 먹는 뭐 수유여도 좋고 이유식이어도 좋고 인제 성인식을 하는 아이여도 좋은데 무언가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할 때에 여러분의 깨아들을 있나? 있다면 어떤 깨아들을 갖고 있느냐? 인제 그런 생각을 여러분이 자꾸 정리를 하고 세팅을 해야 돼요.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죠. 지금 어린이집 다니는 사람들이 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연기돼서 집에서 독방 육아들 다들 하고 계신데 우리 아는 제가 아는 사람은 어저께 통화했는데 그저께 일요일인데 "어디세요?" 그러니까 "바깥이래요." "왜요?" 그러니까 애들이 하도 잠을 안 자 가지고 아들만 새 키우고 있거든. 막 미칠 것 같아서 자동차에 태우고 애들 좀 재우려고 애기 엄마랑 온 식구가 차 타고 부산 시내를 4 시간이나 돌았다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하나 깨면 하나 자고 또 하나 깨면 하나 자고 계속 어 그러니까 이런 어린이집 가서 친구하고의 교우 관계가 왔어. 근데 우리 애가 맞고 왔어. 우리 애가 맞고 왔다. 또는 때리고 왔다. 그때 엄마는 그걸 그냥 애들의 그거니까 내버려둘 거냐? 난 나름대로 깨달음을 갖고 뭔가 개입을 할 거냐? 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음. 그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잖아. 뭐 출산 되게 많지. 엄마들한테 물어보면 전부 다 하는 말이 "어떤 아기 낳고 싶어요?" 뭐 "건강한 아기 낳고 싶어요." 다른 건 안 바라요. "건강하게 낳고 싶어요." 애 낳고 나서 뭐 사교육 뭐 이런 거 하면 저는 그런 것보다도요. 그냥 이 애가 행복하게 재밌게 잘 커서 나중에 행복하게 살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장 많이 흔하게 하는 대답이거든요. 근데 그게 엄밀하게 보면 가만히 들어보면 좋은 얘기 같은데요. 목표가 아니고 그냥 바람인 거예요. 그냥 바람은 잘 안 이루어져요. 그럼 분명히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표가. 건강한 아기를 출산하고 어떤 아기 건강한 아기 낳고 싶어요. 그럼 갸들어가 있어야 돼요. 어. 건강한 아기는 반드시 이게 목표라면 그 엄마는 내 아기가 반드시 건강한 아기가 나오도록 나의 먹거리를 컨트롤하고 조절을 합니다. 근데 바람만 있는 사람은 자기 먹는 거랑 애 건강은 상관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으면 그냥 바람만 있는 거죠. 근데 인생에서 바람은 그냥 꿈을 꾸는 것 같다. dream이죠, 그냥 dream. dream without goal. 목표가 없는 그냥 꿈이고요. 어느 날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어떻게 보면 더 좌절할 수 있는 요소가 하나 추가된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뇌는 동물하고 다른 게 생각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앞으로 나가고 그런 찔리는 일인 찔리는 사람 많지. 왜냐하면 인생이란 게 여러분 결국 살아보면요. 수없이 선택의 과정이에요. 매일매일 여러분 인생에서 선택해야 될 게 얼마나 많겠어요. 내일 아침 당장 눈 뜬다. 오늘 밤에 잔다. 몇 시에 잘 건데? 언제 잘 건데? 뭐 하다 잘 건데? 여러분이 전부 다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여러분이 어떤 평소의 가치, 갸들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잠자는 게 다르고 자는 시간대도 다르고
일어나는 게 다르고 일어나서 아이한테 하는 행동이 다르고 남편이랑 나누는 대화도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인제 이런 시점에서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은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신뢰하십니까? 1. 아 아니요. 2. 3. 아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얼마나 신뢰해요? 음? 2 플러스 3은 뭐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세상에 내상에 3이 1 잘 없네. 한 번 지나갔다. 슈슈만 3. 3이 정말 많네. 맞아요. 음. 그러니까 여러분 대답을 정말 이렇게 만약에 내가 내 자신을 어떨 땐 믿고 어떨 때 신뢰 못하고 막 이렇다면 여러분 누구한테 남한테 여러분 의도를 강요하면 안 돼요. 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1 번이라고 답했어요. "신뢰한다." 그럼 100% 여러분은 아기를 동등하게 신뢰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2 라고 답했다. 저 자신도 못 믿겠다. 그럼 여러분은 아기한테 여러분의 뜻을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자기가 자기 뜻도 자기도 못 믿는데. 3 번이라고 많이 대답하셨으니까 이 역시도 여러분은 여러분 생각으로 무조건 일방적으로 아기를 키우면 안 된다. 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인간이라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신뢰가 제일 중요하잖아. 그럼 우리가 아이한테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는 하루 종일 눈 떠서 잠잘 때까지 정말 뭐 남편하고 또는 가족하고 소통합니다. 소통. 그러니까 저기 인제 성민경 님이 확신이 설 때까지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확신이 서는 게 아니에요. 미리 이런저런 다양한 정보, 지혜가 자꾸 축적이 돼서 나의 가치가 명확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왔다. 그럼 코로나에 당황하는 사람, 공포를 가지는 사람, 겁을 많이 내는 사람, 전혀 공포감이 없는 사람, 그냥 무대뽀로 공포감이 없는 사람, 정말 너무 이를 응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인간은 모든 사람은 소통을 하고 살아갑니다. 맞죠? 그러면 엄마 아빠도 소통하고 그럼 여러분 지금 인제 라헬만 성민경 님이 애가 작년 12 월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럼 인제 불과 3 개월 된 아기. 그럼 이 아기는 3 개월 된 아기 여러분 전체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3 개월 된 아기는 엄마랑 소통하는 법을 알아요, 몰라요? 안다 1, 모른다 2. 그 여러분이 판단을 해야 돼요. 안다 1, 모른다 2. 이 한 분 있고 2 분. 이건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었거든요. 여러분이 소통하는 법을 아기가 안다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여러분 100%가 아기를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내 아기와 당연히 늘 소통되고 있다고 믿고 그 아기의 젖을 물리고 잠을 재우고 낮에 놀아주고 행동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행동을 하면서 의심하고 안 믿는 행동을 하면 안 돼요. 만약에 애는 소통하는 법을 모른다고 답하신 분은요. 여러분 그 아기와 소통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더 많은 정성을 들여야 돼요. 어. 왜? 이게 아기를 육아한다는 게 결국은 뭔가 하면요.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지금 새벽에 자다 애가 2 시에 깼습니다. 2 시에 깼습니다. 그러면 막 울어요. 그 엄마가 안아 줄 수도 있고 일어나서 수유를 할 수도 있고 그냥 못 들은 척 계속 자게 내버려 둘 수도 있습니다, 모른 척하고. 그죠? 또는 낮에 애랑 놀다가 애가 이유를 모르는데 하여튼 막 자꾸 울어요. 배고픈 것도 아니야. 뭐가 심심해서 그런가 하여튼 자꾸 많이 보채요. 그럼 보통 우리나라 엄마들은 애가 울면 많이 안아주잖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그냥 애가 울거나 좀만 힘들면 제가 엄마로서 늘 저는 하루 종일 안고 있어도 팔 아프지만 괜찮아요. 그게 여러분의 껴들어 있는 상태에서 했다면 오케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힘들어. 지금 좀 잘 자면 좋겠는데 안 울면 좋겠는데 하고 그 아기를 안고 있다면 여러분은 껴들어도 없고 방법도 틀렸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비록 A가 울 때 제가 안아주지 않아요, 예를 들면. 근데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안아줄 수 있어. 근데 나의 까닭은 뭔가 하면 울 때마다 계속 안아주는 건 아니고 뭐 그냥 혼자서 아주 지금은 안아줘야 될 타이밍이야. 지금은 좀 놔두는 게 좋겠어. 그냥 뭐 지금은 심심해서 우는 것 같은 특별히 아프거나 배가 고픈 것도 아니니까 한 10 분은 그냥 울리자. 실컷 울리자. 그게 나의 까드레야. 근데 그 까드레가 왜 그렇게 세팅이 됐냐 하면 아니 어른도 우리가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면 세상 일이 뜻대로 안 되는 게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게 100 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서 쭉 자라나는 과정 중에서 어린 아기도 알 필요가 있다. 뭐 세상에는 많은 제약이 존재하기 때문에 생리적으로 '아 내가 새벽에 자다 깨서 아무리 울어봐도 이 깜깜할 때는 계속 자는 게 자야 되는 건가 봐.'라고 아이가 스스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걸 나는 내 아이를 그렇게 키워가겠다. 이게 만약 A라는 엄마의 꺄들으라면 그 엄마는 적정하게 울리고 새벽에 깼을 때도 그냥 지가 울다가 지쳐서 잠들게 하기도 하고 그 꺄들을 적용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 영역에서는 꺄들을 적용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그 엄마는 애가 깨면 울고 애가 울면 안아주고 애가 울면 먹여주고 이걸 하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아빠들은 육아에 관해서는 꺄들 없어요. 아빠는 그냥 조용한 상황이 이쁜 상황만 전개되기를 바라죠. 어. 그러니까 신이 아빠한테 육아를 안 맡기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육아에 대한 아기를 육아를 하는 아기에 대한 태도를 여러분은 뭘 갖고 있냐면 정말 갓난 아기 오늘 뭐 지금 태어난 지 며칠 안 된 아기도 엄마의 모든 감각을 열고 이 아기하고 소통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감정을 받아들이고 무슨 말을 이 애가 뭔가 배고프다고 말하는 같은 느낌인가? 그걸 자꾸 관심을 기울이면 어느 날 알게 돼요. 그 관찰을 한 엄마는 알게 됩니다. 음. 저는 제 딸을 키우면서 당연히 그걸 많이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적이 뭐예요? 그냥 심심해서 그런 거지 "너무 심심해?" 뭐 확신은 못 하죠. 애가 "심심해."라고 얘기해 주지 않을 거니까. 여러분 자궁 속에 현재 들어있는 아기가 "엄마 지금 태담 좀 해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요구하는 걸 우린 모르잖아요. 우린 추정해서 끊임없이 이 아이한테 배를 만지면서 관심을 가지고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고 엄마 지금 옆에 있고 항상 너를 도와주려는 사람이고 너는 내게 안전하고 행복해.'라는 느낌을 뱃속에 있을 때 주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이 아이가 살고 있는 환경이라는 거죠. 그게 엄마의 꺄들이야. 태어난 신생아 같으면 똑같이 뱃속 아기는 쳐다볼 수가 없지만 태어난 아기는 눈이 마주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눈을 가까이 뜨고 누 "왜? 왜 울어? 어 배가 고파서 우는가? 그거 아닌가? 아까 줬잖아. 쭈쭈 줬잖아. 그치? 심심해서 그렇지. 엄마가 놀아줄게." 어. 그렇게 관찰하고 이 아이의 표정을 계속 하루에 막 30 분도 1 시간도 고개 한 번 안 돌리고 내 아이의 표정의 변화를 배고플 때, 울 때, 수유할 때 이런 상황이 바뀔 때마다 내 아이를 정말 따뜻한 표정으로 관찰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렇게 하는 엄마를 잘 못 보겠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아이의 엄마이긴 한데 그 아이의 감정 상태를 잘 배워가고 있는 엄마는 아닌 경우가 많다는 거죠. 즉 그런 상태로 계속 커서 어른이 되잖아요. 이 아이하고 엄마하고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도 엄마한테 그런 얘기를 잘 안 하게 되죠. 자 질문. 여러분 애를 어린이집에 보냈는데 만약에 CCTV를 보게 됐는데 우리 애가 막 다른 교우랑 꽁땅꽁땅 싸우고 난 다음에 엄청 울어. 엄청 울어. 근데 교사는 우는 우리 아이한테 전혀 관심도 없고 거의 뭐 무관심 그냥. 그렇다고 해서 뭐 전에 텔레비에 보도된 것처럼 막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거 왜 막 애 밀고 막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우는 아이 자체를 달래주지 않아요. 음. 근데 계속 애는 울고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CCTV를 보게 됐어요. 그럼 여러분 느낌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그 어린이집의 그 교사에 대한 여러분의 느낌을 한번 써 보세요. 여러분 어떤 느낌을 받게 될까? 응? 좋은 교사 같다? 안 좋은 교사 같다? 어린이집 바꿔야 되겠다? 써 봐봐요. 슬프다. 너무한다. 사랑 못 받는 것 같이 보인다. 그 선생님의 울음에 대한 교육 방법이다. 무관심하다. 서운하다. 화날 것 같다. 아이가 뭔가 반복적인 잘못을 하고 선생님 의도적으로 무시한다. 섭섭하고 편애한다. 계속 다닐지 생각해야 돼. 자, 오케이. 속상할 것 같지만 아이가 적응해 나갈 걸 기대할 것 같다. 교사한테 물어볼 것 같다. 그럴 수도 있지. 음. 지금 지나간 답변 중에서 가장 좋았던 답변은 사실은 딱 하나였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깨달아가 중요한데요. 만약에 나는 만약 이런 교사가 학대는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저는요, 만약 이런 걸 보겠다. 저는 이 교사는 정말 좋은 교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교사가 아까 얘기한, 자, 뭔가 뭐 친구랑 뭐 싸웠든지 장난감 갖고 놀다가 삐낀 일이 생겼던, 어쨌든 울게 됐어요. 그러면 선생님 또는 엄마, 정말 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 같으면 세상이라는 게 그렇게 갈등 관계가 만나지고 뭐 원수가 돼서 법적으로 고소도 하고 소송하고 어른의 세계는 그렇잖아요. 그보다 더한 짓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애들 사회에서는 그렇게 또래들끼리 밀고 싸우고 장난감 뺏고 뺏기고가 당연히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교사, 제가 어린이집 교사다. 그럼 저의 깨달음은 뭔가 하면 이 두 사람한테 무슨 뭐 애가 막 여기가 뭐 어마어마하게 다친 것도 아니고 물리적으로 피해가 일어난 것도 없고 이건 아이들 세상에서 너무나 자주 당연히 일어나는 이 또래의 아이들만이 겪어야 되는 당연한 갈등이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 아이를 정말 사랑한다면 그 갈등을 이 아이 스스로가 경험하고 스스로가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내 아이를 당연히 나를 신뢰하듯이 우리 아빠들이 회사에 가서 뭐 윗사람한테 혼났다. 오늘 기분 나쁘다. 그럼 뒤집어 엎냐고. 그런 혼나고 또는 성진이 동료가 먼저 되고 좀 밀리고 그런 불편하고 불리한 걸 인생을 살면서 견디고 해서 어느 날 쭉 하고 올라가는 힘을 기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생에서 배우기 가장 어려운 감정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능력. 그게 엄마, 아빠로서 아이를 키우면서 가져야 될, 저는 이건 정말 중요한, 누구나 이 정도의 깨달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대한민국 엄마들은 이 깨달음이 별로 없어요. 일단 내 애를 과잉보호한단 말이에요. 이거 되게 중요한 깨달음이에요. 이 교사는 너무너무 좋은 교사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보였다. 이 교사 뭐 항의 가고 뭐 난리가 날 거야. 어떻게 애를 뭐 하나. 그러니까 그건 저는 집단적으로 엄마가 무지한 상태라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 엄마는 음. 그 엄마는 뭐냐? 깨달아가 없는 거예요. 음. 중요한 게 뭔지를 모른다고요. 안 울리는 게 최고냐? 음. 엄마들 그래서 우리나라 엄마들 애 이렇게 뭐 장난치다가 친구들끼리라도 뭐 장난감 뺏기고 또 밀려서 울고 그러면 친구한테 가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쁘다 해야지." 뭐 불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전부 다 그건 엄마의 이야기, 엄마의 감정. 그래서 마치 아이가 아이를 위한 깨달으라고 보기 좀 힘들다.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뭐 애 2 살짜리 우리는 외식하러 가면 막 돌아다녀야 되고 막 숟가락 들고 밥 떠먹이러 따라가는 엄마도 있고 따라가는 할머니 있고 어떤 애는 정말 얌전히 잘 앉아서 엄마 아빠랑 밥 잘 먹는 애도 있고 외국 가보면 코스 요리도 먹는 애도 있고 엄마도 비록 육아맘이지만 보통 육아맘은 이렇게 우아하기 힘든데 프랑스가 이런 건 좋지. 트렌치코트, 풀 메이크업, 하이힐, 쇼핑센터, 이마트 이런 데서 바닥에 징징거리는 애들 없고 2 살밖에 안 돼서도 브로콜리, 파프리카 손으로 집어서 풀 코스 또 먹고 생후 2 달, 3 달만 돼도 거의 예외 없이 통잠 자고
그러면 왜 그 나라에는 또는 그 어떤 집에는 이게 잘 될까? 그건 그 집의 엄마가 그걸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엄마는 공부를 해서 그렇기도 하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공부를 했다기보다 그냥 프랑스의 전통이 그런 거야. 우리 같으면 애가 울면 바로 안아주고 괜찮아. 울려." 이게 보통 우리나라 엄마의 방식이죠. 옛날 할머니들은 애 전부 다 등에 포대기로 업어서 키우고 그게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갸들인 거죠. 그 갸들을 좋다 나쁘다로 판단하기는 힘들지만 문제는 갸들가 없으면 어떨 땐 이랬다가 어떨 땐 저랬다가 이러면 이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뭐가 없다? 합리적 수용적인 태도, 세상을 바라는 일관적인 태도 이런 게 잘 안 잡히니까 자존감이 단단하게 형성되기가 힘들고 갈등 극복 능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많고 자신감을 잃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꼭 모든 경우가 꺄들을 이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딱 잘라 말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육아의 어떤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게 되면서 나만의 꺄들을 정하고 싶다면 정하기는 해야 한다. 생후 이상계부터 통잠 잔다. 그러면 그런 애들은 이미 그렇게 그럼 자다 깼을 때 통잠을 잘 애가 통잠을 잔다면 여러분 그 아이가 새벽에 자다 깼을 때 그 엄마가 그 아이를 자다 깬 아이를 안아줄 것 같아요? 안 안아줬을 것 같아요? 1 안아준다, 2 안 안아준다. 안 안아준 거야. 그게 그 엄마의 깨아들어요. 어. 그게 3 번은 성민경, 민경님 3 번은 안아줬다, 안 안아줬다. 그때그때 따라서. 그러니까 그러면 안 안아주면 이 아이는 어느샌가 그런 줄 알고 밤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이게 될 거예요. 근데 엄마가 자꾸 안아주면 아기는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잖아. 내가 물론 울어. 울면 엄마가 안아준다는 걸 당연히 아기는 알지만 아기는 또 한편으론 '저 엄마는 내가 울 때 안아주는 걸 더 좋아해.'라고 만약에 이 아이가 결정했다면 그 아이는 울음을 점점점 안아줄 때까지 낮추지 않고 계속 점점점점 더 크게 울어갈 거예요. 왜? 당신이 그걸 원한다고 생각하니까. 어. 많은 엄마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 "우리 애는 낯가림이 좀 심하다고." 어. 낯가림이 심하다고. 그러면 낯가림에 대한 여러분의 까드가 있다면 난 우리 애가 낯가림이 심한 걸 인정하면 되잖아요. 맞죠? 근데 "애가 낯가림이 심해요. 울지 마. 괜찮아. 저기 할머니야." 또는 "선생님이야." 자꾸 핑계나 변명을 대잖아요. 근데 정말 자기 애가 낯가림이 심한 걸 받아들이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머니가 올 때 그렇게 너무 많이 울기를 바라지 않는다면 낯가림이 심하고 심하지 않고가 똑똑함과 관련이 있나요? 똑똑하다기보단 어쨌든 그거는 기질적인 게 훨씬 더 많죠. 근데 기질이 비슷한데 가리고 안 가리고 한다 그러면 어쨌든 인지하고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똑똑하다 한 항목으로 절대 판단을 못 하는데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육아의 원칙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이런 거예요. 자, 우리 애가 낯가림이 심해요. 근데 성민기 형님이 우리 집에 놀러 왔어. 난 막 너무 많이 안 울었으면 좋겠어. 근데 모든 엄마들이 낯가림이 심하다고 얘기해 놓고 예비 장치를 안 하는 거지. 근데 만약에 정말 우리 애는 그건 기질이잖아요. 낯가림이 심하다. 맞죠? 그러면 오늘 "할머니 올 거야."라는 얘기를 해 줘야지 미리. 할머니 올 거라고 얘기하고 그게 반복되고 할머니를 몇 번 보게 되면 할머니 앞에서의 낯가림이 현저히 줄어요. 그다음에 띵동띵동 엘리베이터 탔대. "인제 할머니 오실 거야. 할머니 알지?" 뭐 사진 있으면 사진도 보여주고. 그러면 인제 곧 문도 열릴 거야. 띵동 온다. 할머니 왔다. 할머니 보러 갈까?" 바로 너무 가까이 가지 말고 처음엔 쪼끔 떨어져서 할머니하고 인사하고 그다음에 "너 안 울고 괜찮으면 할머니랑 같이 놀면 돼." 이 설명을 계속 해 주면 되는 거야. 그게 엄마가 해야 될 행동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엄마들은 "우리 애는 뭐 어때?
예를 들면 "낯가림이 좀 심해요." "야 낯가림이 심해 가지고." 그 얘기만 하고 엄마로서 도와줄 수 있는 행동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 걔 아들아 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론 제가 이런 얘기한다고 해서 세상에 뭐 누가 완벽한 부모가 있겠습니까? 없죠.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들 아기 낳고도 "저는 완모했어요. 나는 자출했어요. 뭐 수술했어요."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뭐 1년 완모예요." 완모, 완모 저는 그냥 가볍게 나눌 얘기 같거든요. 왜냐하면 A라는 엄마가 완모한 거하고 B 엄마하고 상관관계가 제로인 거예요. A라는 엄마가 수술을 아기 낳은 거하고 B가 자출한 거하고 상관관계가 제로예요. 잘못 듣다 보면요. 저는 완모했다 자출했다 이러면 자랑같이 밖에 안 들리거든요. 하나도 안 중요하다는 거야. 자출했다? 엄마한테 좋은 거지. 애한테 좋은 거고. 엄마가 완모했다. 그 엄마한테 좋고 그 애기한테 좋은 거지. 그 이상 뭐가 있냐고. 근데 나는 완분했어. 수술했어. 그러면 어쨌든 요런 당시에 좀 잘 못 도와줘서 결과가 수술로 됐고 분유 수유를 하게 됐어. 그럼 또 나머지 인생에서 선택해야 될 영역이 뭐 한두 개 더 있는 게 아니고 수천 가지가 더 있는데 그 수천 가지 중에서 몇백 개를 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음. 또 어떤 엄마는 애들이 다 그렇지 뭐 둘이 놀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엄마도 있고 "아니야 애도"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정성을 들여서 소통하면 애하고 소통이 된다. 신생아가 내 말 다 알아듣는다." 심지어 내가 인제 우리 여기 오디시 엄마 학교 회원들도 여기 꽤 있으시니까 그러면 거울 신경. 태어난 지 뭐 생후 한 달, 두 달 된 아이를 늘 자주 얼굴 마주 보고 관찰하고 표정 짓고 하는 엄마, 아빠였다면 애 앞에서 "에" 한 2-3 번만 계속해 보세요. 그럼 애가 이렇게 똑바로 쳐다보고 있다가 입을 잡고 이렇게 벌리지. 음. 그 '완벽하게 소통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엄마. 그게 그 엄마의 깨달음. '애들 그냥 뭐 그냥 그래 놔두고 들불처럼 키우면 된다. 들불도 안 키워 봤으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엄마 아빠가 있잖아요. 그럼 그게 그 엄마의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그 깨달음가 이 아이를 키우면서 여러 분야에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일관성 있게. 들불처럼 키운다 해 놓고 아가 초딩 같거나 뭐 학원 같은 거 다니는데 뭐 점수가 안 나오고 이러면 또 막 깨거든. 그러면 그건 깨달음가 아니라는 거지. 일관성이 없잖아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걸 잘할 필요는 없어도 어느 영역에서 나의 깨달음가 있다면 그 깨달음가 지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분유 하나 먹이는 것 같고 수유하는 것 갖고의 깨달음을 갖고 만약에 우리가 좀 자세하게 얘기하자 그럼 수유 갖고 1 시간 가지고 되겠어요? 왜 수유하는 수많은 상황들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애기원 교육이 육아 교육으로 뭐 지금 뭐 우리 소민맘도 그렇고 여기 유나맘도 그렇고 엄마 학교 회원들도 꽤 많이 들어와 계시는데 우리가 이미 100 시간 넘게 강의했잖아요, 지난 작년 동안만. 지금까지 백 몇십 개 강좌를 가고 있잖아요. 근데 백 몇십 개쯤 하고 나니까 육아의 테크닉과 관련된 얘기는 대충 커버가 됐죠. 요새는 뭐 인생 얘기 뭐 돈 버는 얘기 이런 거 조금씩 제가 다양한 주제를 다뤄 드리고 있는데 그 여러분의 생각이 뭐냐. 우리가 완벽할 필요는 없지만 '나의 한계 안에서 일관성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내 아이가 세상을 보는 안목이 흔들흔들하지 않고 그래도 적정한 수준의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고. 미래 아이 조정현 님 손 들었는데 그냥 잘못 누르신 거 맞죠? 진짜 질문이 있어서 손 든 사람이 여태까지 한 명도 없었거든. 그래서 인제 우리가 그런 거 그 외국의 인형극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이게 인제 그 굉장히 유명한 프랑스의 아기 인형극이에요. 그냥 첫 돌도 안 되는 아이들이 보는. 그 동그라미만 갖고 막 움직이고 이런 인형극인데요. 동그라미가 막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갑이라는 친구가 있고 그다음에 동그라미가 막 겨우 굴러서 올라가려고 하면 못 올라가게 막 방해하는 을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연극이 끝나고 나면 선물로 쟁반을 하나씩 줘요. 근데 쟁반을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데요. 쟁반에 하나는 갑이 그려져 있고요. 하나는 을이 그려져 있어요. 그럼 생후 1살 안 된 애들이요.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해 놓으면 전부 다 갑이 그려진 거기 가서 손을 뻗거나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세상 돌아가는 모양을 그 어린 아기도 이 세상이 지금 자기 눈에는 어떻게 보이고 뭐가 더 이쁘고 뭐가 덜 예쁘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아 내가 엄마로서 우리 아이에 대한 관찰이 부족했고 소통하는 걸 잘 못 배웠구나.'를 문제 삼고 엄마 공부를 해야지 '내 애가 이런데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어요? 우리 애가 밤에 잘 안 자는데 어떻게 하면 잘 자게 만들까요?' 엄마들의 육아 질문을 보면 "자긴 이런데 어떻게 하면 바로 바뀔까요?" 이런 질문이 100 이면 100 개가 다거든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답이 한 방에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될 것 같으면 이 세상에 누가 육아를 못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 세상에는 다양한 룰이 있잖아요. 근데 말도 안 되는 룰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숫자로 제가 전에 우리 오디시 맘한테 이거 가르쳐 줬는데 이 숫자 80 옆에 4, 20 이건 뭔지 생각나요? 밑에 94, 20, 10 이거 생각나요? 생각 안 나세요? 말도 안 되는 룰이 있다고. 보통 전 세계가 십진법을 쓰잖아요. 그러면 숫자가 8 하면 8, 그다음에 10 개는 10, 그럼 80, 70, 60, 50 이렇게 해서 숫자를 만들고 다시 51, 52 이렇게 만드는데 이게 불어거든요, 불어. 불어도 그렇게 똑같이 만들어. 근데 느닷없이 80은 8, 10이 아니고 4, 20이야. 또 90이 제일 어렵죠. 90은 4, 20, 10이 불어로 90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프랑스의 학자한테 물어봤어요. "왜 80, 90을 이렇게 하냐고." 그 대답이 골 때리더라고요. "심심하잖아. 너무 똑같은 룰로만 하면." 어. 어차피 우리나라 언어는 어차피 모국어라는 거 어릴 때부터 쓰면서 저절로 익히는 건데. 근데 외국인들은 이거 숫자 재면 되게 좀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냥 60, 70, 80 이렇게 바로 붙여서 숫자가 이해가 되면 좋은데. 그 말도 안 되는 룰도 정말 많다. 그런 것도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깨들어가 있으면 무슨 내 아이한테 뭐가 일어났을 때 내가 해야 될 행동과 해야 될 말이 좀 분명하게 정해진다는 거예요, 일관성 있게. 그 애가 뭐 "엄마 말 잘 들을 거야? 말 안 들을 거야?" "말 잘 들을 거지." 늘 그런 식으로만 요구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너 멋쟁이처럼 행동해야지. 멋쟁이 돼야지." 뭐 이런 식의 좀 더 좋은 표현으로 아이가 상처받지 않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말부터 엄마의 행동이 상당히 많이 달라진다. 그래서 "당신은 깨아들어가 분명한 엄마입니까?" 이런 질문을 사실은 많이 하죠. 그 난이도가 깨아들으라는 건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먹는 것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애가 어른처럼 먹어?' 이렇게 생각하는 엄마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뭐 애는 어른이나 먹는 거 똑같이 앉아서 코스 요리 또는 우리 식탁에 똑같이 앉아서 이식 탁자에 앉아서 지는 거기 지 의자고 나는 이 큰 의자지만 이유식 먹으면 우리 밥 다 먹을 때까지 지도 30 분, 40 분, 1 시간 차분하게 먹어야지. 그게 그 깨달으면 다른 건 몰라도 식사 예절에 관한 건 어릴 때부터 그렇게 얘기하고 그 습관을 주면 그냥 그렇게 되는 거지 그걸 알아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소에 먹는 식습관, 저절로 행동하는 그게 이 아이한테 까다로로 잡힌다는 거야. 근데 다르게 먹겠다. 우리나라는 주로 다르게 먹죠. 그래서 뭐 할머니 특히 할머니는 막 애 따라다니면서 숟가락에 밥 먹여 떠먹여 주잖아요. 괜찮다 아들은 다 그렇다. 그게 깨달으면 거기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나는 먹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자유롭게 놔두고 나는 이런 영역 이런 거 안전 뭐 어느 몇 가지를 정말 단단한 까드를 만들어 놓는 게 맞는데 여러분이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아이의 개인적인 행동에 대해서 하고 내 아이가 남과 치고받고 뭐 이런 관계하고 종류가 두 개가 있잖아요. 개인적인 거,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일어나는 거. 난 그럼 이거는 꼭 까드를 적용시키면 좋겠다. 이거는 그냥 자유롭게 놔둘래. 그게 나의 깨달아야. 어차피 어린이집 가서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고 친구들하고 내가 개입하고 설명한다고 해서 그 관계가 바뀌는 것도 없고 괜히 막 감싸줘 버리면
애가 하나도 어려움 모르고 생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게 여러분의 출산에서 가장 큰 일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출산이 정말 힘든 과정인데 애가 그걸 거치고 왔고 엄마도 그걸 잘 견뎌냈다. 그게 하나의 까닭가 이미 이 아이가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정말 큰 능력이 아이한테 자동으로 세팅이 됐다고. 그럼 어떤 엄마는 엄마 아빠가 애하고 잘 놀아주는 게 최고지. 이런 걸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엄마들도 있고 그 애는 그래도 장난감이 있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나 분포도 비율로 보면 장난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죠. 왜? 그게 정말 근데 그게 좋은데 그 엄마가 깨알가 분명해서 장난감을 구입했느냐 아니면 이런 몬테소리 이런 건 애기 뇌 발달되거나 인지 발달에 갖고 노는데 좋지 않아요? 굉장히 좀 판단의 근거가 낮은 상태에서 그런 장난감을 구입했냐 이거는 차이가 되게 심한 거라는 거예요. 자 신의 선물 공갈젖꼭지. 공갈젖꼭지가 물면 좋다 안 좋다, 안 좋다는 쪽이 더 많은 건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이는 공갈을 물려야 도저히 그건 내가 감당이 잘 안 돼서 공갈은 전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잊어버리고 다른 쪽에서의 좋은 까드를 설정하면 된다는 거죠. 나는 자연주의 출산하고 싶지만 너무 힘들 때는 무통 맞을 거야. 그게 나에 대한 생각이야. 그러면 숨겨서 무통을 맞을 필요가 없고 선생님 제가 있잖아요. 3번 무통하고 싶어요라고 3번 얘기하면 세 번째 놔주세요. 그럼 잘 참다가 참아 보다가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번째. 근데 그랬을 때 세 번째 딱 선생님한테 부탁했는데 진짜 세 번째 내가 못 참겠다고 또 나더라고 세 번이나 부탁해서 세 번째 맞았잖아. 그러니까 맞으니까 훨씬 더 좋더라고. 그게 자기의 가치면 그 까들을 자기 자신한테 적용하고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손가락과 공과 요즘 최고의 고민거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민에서 엄마가 결정하고 결정한 까들을 아이한테 환경처럼 세팅을 해가는 과정이 육아지 이걸 아이한테 시도를 해 보면서 아이의 반응을 보고 그때그때 따라 상황에 따라서 바뀌면 깨달음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은요. 한 가지 한 가지가 일어날 때마다 정말 여러분이 생각을 많이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깨달음 할매가 잘하지, 할머니들이. 근데 우리 예를 들어서 뭐 문센이다, 키즈 카페다, 박물관, 미술놀이한, 쇼핑하러 간다, 뭐 영재 교육 한다고 뭐 사교육 학원 보낸다. 정말 걔아들가 있는 상태에서 가는 거냐 이렇게 고민을 스스로한테 물어보면 돼요. 문화센터 간다. 어떤 걔아들을 갖고 가냐. 그거 뭐가 좋은데. 우리 여기 온 엄마 학교는 단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문화센터에서 애한테 좋은 게 어디 있는데. 엄마의 사교 모임, 엄마의 외출, 엄마의 외출이죠. 엄마의 외출. 왜? 저의 걔아들가 그렇다는 거예요. 왜? 아니 애는 장난감도 없고 뭐 거실에 화려한 것도 없고 그런 공간에서 엄마랑 아빠랑 그냥 몸으로 치대끼고 부대끼고 그러면서 잘 노는 애. 특별한 도구가 없어도 꼭 신나게 놀지 않아도 그냥 특별하게 짜증 안 내고 잘 지루함도 잘 견디는 애. 그냥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상호작용을 하고 아무것도 없는 도구도 뭐 휴지 하나만 줘도 애들은 막 잡고 뭐 신기한 듯이 막 입에 뜯어놓고 하잖아요. 근데 꼭 굳이 그런 화려한 교구, 화려한 문생 강사의 액션 그걸로 애가 그 엄마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어디 갔는데 우리 애가 너무 좋아하는 거 있죠. 그 뭐 좋아하는 거 뭐. 그 좋아하는 게 그 아이가 뇌가 발달한다 그 말은 아니라는 거죠. 어. 오히려 재미도 없는 데에서 이거 뭐 줄 2개 가지고 뭘 막 연결해서 와 꽂고 막 좋아하고 그런 내가 뇌를 보면 훨씬 더 고급의 뇌 아니겠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키아들에 대한 거를 잘 이해하면 그런 아이를 육아하면서 판단의 근거가 되게 세집니다. 그러니까 인제 상대적으로 나라하고 비교를 하면 프랑스의 생후 4개월 아기 저녁 8시 자고 거의 예외 없이 95% 이상은 아침 8시에 깨요. 중간에 한 번 깨거나 안 깨요. "어떻게 이렇게 되게 만드세요?" 그러면 프랑스 엄마들은 몰라요. 왜? 자기도 그렇게 자랐고 그냥 그런 거라고 생각한다고요. 그게 가장 강한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근데 프랑스 엄마들한테 물으면 그 말은 알지. 어떤 아기가 결정하는 거죠. 걔가 얼마나 오래 잘지는. 그러니까 자기는 조금 도와줬다는 거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아니 중간에 깨도 그냥 원래 잠은 자다가 중간에 니네는 조금씩 자주 깨. 그 타이밍만 트랜지션이라고 하는데 그 전환기만 살짝 넘어가고 좀만 울다가 넘어가면 인제 정말 아름다운 그 라뉘 밤. 음. 펠라니, 펠라니라는 말이 뭔가 정말 긴 밤을 잘 만든다 이 말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make the night. 그러니까 통잠 잔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생후 3, 4개월 아기가 꼭 통잠 아니라도 중간에 한 번 정도 자고 깨고 잠 잘 자는 아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유나는 어때요, 수진이? 몇 시 자고 또 몇 시에 일어나고 중간에 몇 번 정도? 숫자만 찍어보세요. 자는 시간, 깨는 시간, 중간에 깨는 횟수. 여기 보나 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다음에 이제 시간이 이게 사실 이게 9시 30분에 자고 이게 이 육아 대원칙이라고 했지만 그야말로 대원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아라는 걸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뭐 먹이고 우리나라 엄마가 제일 많은 게 먹이고 자는 것 갖고 정말 얘기가 많잖아요. 근데 인간의 뇌는 근본적으로 먹고 자는 건 기본적으로 알아서 해요, 애가. 여러분이 얼마나 아기를 믿고 아기가 불편함을 호소해도 내가 기다려주는 능력이 있냐는 거야. 내 아기를 정말 믿냐는 거야. 애하고 부대끼고 신체적으로 생리적으로 소통을 잘하는 거지. 음. 그래도 보면 엄마 회원들이 7시 자고 11시에 깨고 수요 7시. 오케이. 그래서 정말 내 아기를 믿으면요. 엄마가 계속 아이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가장 간단한 방식이 얘기를 많이 해 주고 그다음 내 아이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좀 기다려 주는 거야. 그래서 또 하나의 육아의 대원칙 안에 숨어 있는 게 랍도어죠. 쪼끔만 기다리세요. 기회를 좀 주세요. 아이 스스로가 자기의 울음을 통제할 수 있게. 아이 스스로가 자기의 어 밤잠을 조절할 수 있게 아니 5 분도 못 기다려 주느냐. 10 분도 못 기다려 주느냐. 아니 1 분도 못 기다려 주냐. 어 유나는 한두 번 새벽에 한두 번 깨고 10 시 플러스 마이너스. 어 좋은 편이네요. 그죠? 그래서 이게 돼야 이 깨아들어가 잡히면 잡힐수록요 육아가 더 행복하고 육아는 힘들다는 어느 누구나 예의 없이 힘들다고 봐야 돼요. 신체적으로 힘들잖아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엄마가 내 아이의 육아에 대한 깨아들어갈 영역별로 좀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게 있으면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정말 내가 적용한 깨아들에 맞추어서 아기가 커 나가요. 그러니까 아기가 컸을 때 자존감, 자신감이 잘 잡힌 아이가 돼요. 그게 안 되면 그냥 사건, 상황 따라 움직이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자신을 보면 어떤 어른은 똑같은 성인이어도 아무리 역경이 와도 내가 세운 목표가 있고 나는 꾸준하게 밀고 왔으니까 갈등을 당연한 피드백이라고 생각하고 갈등은 힘들어도 당연히 넘어야 될 갈등이라고 생각하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상황에 따라서 계속 바뀌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상황에 따라 보통은 많이 흔들흔들할 수 있죠. 근데 그걸 내 아이를 육아할 때 똑같이 반복하니까 결국 이 아이가 커서도 그런 범주 안에 있는 상황이 되고 이 아이가 세상을 보고 판단하고 경험하는 것도 결국 같은 방법으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아들어, 깨아들어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제발 좀 기다리라, 기다리라. 기회를 좀 줘라." 잘 자면 잘 잔다는 게 뭐겠어요? 엄마랑 떨어지는 거예요. 아이 분리되는 것에 대한 아름다움. 그걸 처음으로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뱃속에서 나와 가지고. 근데 밤에 여러분이 밤에 잠을 잘 자는 아이가 계속해서 그 경험을 주겠다는 거야.
그 애가 중간에 걔도 토닥토닥 하면서도 "있잖아. 오늘은 이달은 엄마가 이렇게 토닥토닥 해 주는 건 한 번만 해줄 거야. 그치? 그러니까 내가 정말 힘들 때는 한 번 해 주고 그다음 번부터는 이거 쪼끔 울다가 좀만 있으면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 그 이 아이한테 이 밤이 정말 조용하고 평화스럽고 그래서 혼자 깨서 "혹시 엄마 없을까 봐 불안하니?" "아니야. 그러지 마. 엄마는 늘 네 옆에 있어." 그래서 이렇게 막 이런 단어를 쓰는 건 아니지만 아기가 생리적으로 그런 느낌을 정확하게 느낀다고요. 야 그걸 이 아이가 이 어린아이가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나는 도와주는 엄마. 그게 아이 수면에 대한 나의 깨달으라고 치면 애가 울고 안 울고 이런 것들이 좀 작은 이유가 되는데 애가 며칠 전까지만 잘 잤는데요. 갑자기 어제부터 너무너무 자주 깨고 많이 울어요. 원더 윅스가 온 건가요? 막 이런 그냥 논리적으로 뭔가 맞춰져 있지 않고 어디서 단어를 집어 가지고 막 끼워 맞추는 듯한 육아를 너무 많이 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반사적으로 반응하지 마라. 반사적으로 아기 스스로 생명체입니다. 우리가 임신하게 된 것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칼같이 그날 그 시간에 계획해서 임신이야 하고 한 적도 없고 우리가 매일매일 뭐 시험 공부하듯이 공들여서 뱃속에서 키운 적도 없고 우리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정확하게 낳을 거라고 노력해서 뭐 한 것도 없고 저절로 껴들어가 어떻게 보면 임신, 태교, 출산까지는 생물학적 껴들어가 세팅되어 있는 상태라고 봐도 돼요. 너무나 이 어려운 걸 애가 다 알아서 해야 한다고요. 그럼 뱃속에 있을 때 더 어려운 삶을 사는데 자궁 속의 삶이라는 게 그 좁은 공간에서 어 탯줄로 다 먹고 뭐 해야 되고 뭐 마지막 지가 밀고 나와야 되고 그 어려운 것도 아기가 다 스스로 경험하고 헤쳐나온 그런 위대한 생명체한테 엄마라는 일을 해야 되는 우리가 적용해야 될 까닭가 야 아무것도 못하니까 엄마가 이것도 해 주고 이것도 해 주고 이것도 해 주고 이것도 해 주고 다 그렇게 하는 게 정말 올바른 까닭의 일까에 대해서 스스로들 많이 질문을 해 보시면 좀 다른 답을 찾을 수 있지 않겠냐. 그죠? 좀 큰 애들 만약에 엄마도 있다면 내 자전거 탈 때, 식사할 때, 애 말할 때, 혼자 잘 잘 때 이런 모든 걸 아이가 잘하도록 돕고 지도하는 게 엄마가 해야 될 일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식사를 이렇게 하면 우리 아는 저렇게 해 가지고 뭐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어요. 쪼끔 노력해 보다가 결국은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잘 안 소통이 안 되니까 못 하겠어요. 이렇게 결론이 난다는 거지. 그게 아니고요. 내가 까들어가 정해져 있으면 지금 애가 이 식사법이 안 좋은 것도 내가 만든 탓이에요. 맞죠? 엄마가 그렇게 수유하고 이유식 먹이고 해서 일어난 일이라니까. 그 어떤 시점에서건 여러분이 지금 당장 깨달음가 없었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아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애 먹는 것에 있어서는 이제 나도 깨달음을 세팅하고 일관성 있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때부터라도 아이하고 소통을 더 많이 하고 그렇게 이 아이가 이런 습관에서 식사 예절이 좋은 습관으로 가도록 전략도 짜야 되고 소통도 많이 해야 되고 엄마의 불편함을 스스로 감수해서 이 아이를 잘 도와서 이렇게 가도록 하는 것 그 외에 다른 전략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깨달음가 없으면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훗날의 결과는 아이한테 자존감에 분명히 마이너스가 생기니까 여러분이 까드를 세운 영역이라면 그 갭이 있다 하더라도 이걸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가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게 엄마의 핵심 잡이라는 거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절로 쉽게 되는 게 아니고 인간을 뭔가 어느 쪽하고 가도록 하는데 바꿔야 되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맞죠?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모유 수유, 자다 깨는 거. 많은 엄마들이 수유하면서 모유 수유하면 2시간마다 애가 깨면 물려야 한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엄마가 나는 결정했고 이미 그렇게 습관이 됐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석학들도 다 그렇게 얘기해요.
애초부터 가장 쉬울 때 그 기회를 아이한테 안 줬기 때문에 그렇게 형성이 됐고, 아기는 스스로 경험적으로 이때 하고 깨면 또 먹어야 되는구나. 그 생리적으로 그렇게 세팅이 돼서 그 시간에 깰 수도 있다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 아기가 생리적으로 어떤 결정을 하고 다시 어떤 새로운 선택을 하도록 내가 도와줄까? 이건 아이의 수유와 밤중 수유와 수면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여러분의 깨달음가 우선인 거지. 그 깨달음을 세팅을 했었어야 전략을 짤 수가 있다는 거야. 그게 뭐 수면 교육이 됐건 뭐 아닌 게 됐건 상관없잖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자, 마지막으로 시간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이거 카트가 지금 150 카트짜리인데요. 이거 깨들만 갖고도 하나하나 나중에 이제 오늘은 약간 그냥 개괄적인 여러분한테 고민거리를 던져준다는 말이 그 말. 애기 낳고 생활 3, 4개월 됐어요. 수면 컨트롤 안 됐어요. 서너 시간, 뭐 두세 시간만 깨서 울어요. 그럼 울려라? 안아줘라. 그럼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아이의 수면에 관해서 너무 많이 울고 잡는다 저러다 성질 베린다. 그게 여러분 이렇게 알으면 여러분 아이가 새벽에 자다 깨서 울 때 어떠한 경우에도 짜증이 내거나 툴툴거리면서 그 아기를 안고 재우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울려라. 그 선택을 했다면 울음 때문에 뭐 아적하다 성질ber이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마음 자체가 정말 너무너무 "아가야 미안. 엄마가 너 안아주고 싶지만 엄마는 알아. 내가 낮에도 계속 얘기하고 너한테 설명해 줬잖아." 마음속으로 그렇게 믿어야 돼. "아가야 나 너무" 진짜 그 믿음이 커서 버티는 거지. 이거 좀 고비를 넘기고 네가 잠 좀 울다가 지쳐서 빨리 잠들면 좋겠다." 요런 이기적인 기대를 갖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런 걸 안다니까 이게 심장 에너지도 그렇고 세포 지능도 그렇고. 진짜 아기에 대한 신뢰감을 여러분들이 낮에도 그걸 몇 날 며칠 이렇게 계속 하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 보통은 길어도 한 1주일 정도면 애가 생리적으로 결정한다니까요. 이거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이 깜깜할 때는 자다 깨서 울어도 엄마가 와서 인제 더 이상 안아주거나 하지 않는구나 하고 아이가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단호하다고 오해하면 안 돼. 단호한 게 아니야. 그건 엄마가 깨달음을 설정했기 때문이고 오히려 아기는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 엄마가 이걸 더 바란다고 생각하고 그 시간마다 계속 우는 걸 수 있다니까 진짜로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정말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이게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오늘은 요런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고요. 여러분 혹시 질문 있으시면 채팅창에 질문 남기면 어디 갔지? 스탑 쉐어가 없어. 여기 있다. 스탑 쉐어하고 질문 없어요? 말로 물어도 되고 질문 있으면 숫자 7 찍어요. 7, 7, 7, 7. 마이크 열어드릴게요. 목소리만. 애가 아직 안 자나? 질문이 없으시네. 47분 들어오네. 7분 윤세정님. 잠깐만요. 윤세정님. 마이크 열어드릴게요. 세정님. 세정님. 헬로. 윤세정님 마이크 열렸어요. 말씀하시면 돼요. 윤세정님. 왜 말 안 하지? 이렇게 해볼까? 바탕화면 터치해서 마이크 한번 열어보세요. 마이크가 잠겨있네. 이 세정님이 마이크 설정을 하셔야 돼. 바탕화면 터치해서 밑에 마이크를 풀어야 돼요. 다시 제가 해볼게요.
윤세정 클라우드 톡. 계속 마이크가 잠겨 있네. 오케이. 타자로 질문할게요. 어려워요. 유나 엄마, 오늘 수업으로 제 아들의 자신감, 신뢰를 더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수진이 워낙 잘하고 계시잖아.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있는 거야. 이거 이제 마지막 에피소드인데요. 그 유럽이나 미국 애들 한 4살쯤 되면 욕을 해요. 우리나라도 한 4살짜리는 욕하죠. 10원짜리 욕도 하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 들으면 엄마가 막 어린애가 어디 가서 막 저런 버릇을 배우냐고. 어떻게 할아버지한테 배운 거 아냐 하고 막 이런 경우도 있죠. 그런 것도요. 아니 그럼 욕도 할 줄 알아야지. 뭐 어른 욕해도 애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우리가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에 끼어들으라고요.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아니 애는 애 나름대로 욕하고 어른대로 욕하고 뭐 찌찌뽕이다 하고 뭐 이런 다 욕을 하잖아요. 그리고 미국 애들은 F로 시작하는 단어, 유럽이나 영어로 알죠. 제가 얘기 안 해도. 그런 욕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심한 욕을 이렇게 너무 흑백적으로 생각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불러 가지고 "그건 아주 나쁜 말이거든. 근데 어떨 때는 막 그런 말하고 욕하고 화내고 싶을 때 있어 없어?" "있어 엄마." 그러면 그런 욕은 너무 나쁜 말인데도 그런 욕을 막 하고 싶을 때가 엄마도 있거든. 엄마도 있어. 그럼 엄마는 어떻게 엄마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남들한테 안 들리게 혼자서 "야이 이러고 욕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그러면 애가 자기가 스트레스가 많을 때는 못 풀게 너무 이렇게 제약을 가한 게 아니고 풀어줄 수 있는 길을 열어 줬잖아요. 그러면 애가 이렇게 막 화날 때는 혼자 화장실 갈 때도 있어요. 그 남들이 안 듣는 공간에서 욕해도 되잖아요. 그렇게 좀 풀어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나의 아들과 전체적으로는 일관성을 세상을 보는 건강한 일관적 패러다임을 길러주기 위한 엄마의 육아 태도 그게 아들인데 그러면서도 한 번씩은 풀어준단 말이야. 예를 들면 왜 먹거리에 대해서 유기농이다 뭐 이런 아들을 갖고 있는 엄마가 있다고 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 생일날 초대받았다. 그럼 그날은 너 오늘 친구 생일에 가는 거 알지? 응. 너 오늘은 네가 먹고 싶은 거 뭐든지 다 먹어도 되는 날인 것도 알지? 응. 그 맛있게 먹고 와. 이렇게 깨아들가 강할수록 유연하게 풀어주는 것이 아이한테 굉장히 큰 보상이 되고 또다시 딱 그러고 와서 원래 깨아들로 돌아오는 자기 자신에 대한 프라이드도 굉장히 커진다고요. 근데 보통은 그게 없기 때문에 말로만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이랬다가 내일부터는 엄마 말 잘 들을 거지. 또 내일은 뭐 잘 먹을 거지. 계속 평생을 같은 얘기를 돌아가고 인간의 진정한 성장은 한계가 생긴다. 자, 요즘은 어린이집에서부터 왕따를 시키는 아이와 당하는 아이가 있는데 깨아들 있게 교육했음에도 당하는 아이 입장의 엄마일 때 깨아들과 있게 교육을 했음에도 당하는 아이 입장의 엄마일 때 당하게 하는 아이 엄마일 때 어찌 교육을 해 본인 일관에서도 아이가 보여주는 면이 달라지게 엄마 이거는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린이집에 가서 야 요새는 진짜 어린이집 나이 또래도 왕따를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요. 자 음. 여보세요? 내가 여보세요? 잘못했나? 세정님 목소리 들리는 것 같은데? 어? 아, 들리는군요. 어? 응. 다 들리고 있는데요. 연락치고 아, 난 정말. 다음에 이제 어 꺼 주세요. 꺼 달라고요? 어떻게. 자기가 꺼 네. 왜 들린 김에 노래 한 곡 하고 가죠. 신나. 잠깐만. 그 바탕 화면을 터치하면 밑에 아이콘이 안 나와요? 여기 있다. 됐습니다. 떴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예요. 이거는요. 아이한테 이제 이런 경우는 또
뭐 몇 가지가 더 들어가지만 자 꺄들을 있게 교육했다는 말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엄마의 지금 애가 우리 애가 예를 어린이집에서 친구한테 조금 밀린다. 그럼 이 엄마의 꺄드가 뭐냐? 나의 꺄드르는 꺄들 이렇게 교육했다는 말이 아니고 꺄드르는 내가 우리 애가 유치원에 가서 교우 관계에서 밀리더라도 그건 내 아이가 감당하고 극복하도록 나는 같이 견뎌줄 거야. 그럼 옆에 같이 앉아 주고 애가 무슨 고민한 거 친구가 자꾸 "나 뭐 해." 속상해겠다." 그냥 공감하고 들어 주고 "나는 네 편이야." 라고만 해 주는 게 사실은 꺄드가 있는 엄마인 거죠. 속은 상하지만. 음. 그걸 받아들이고 아이 입장에서 딱 고 위치에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힘든 꺄들이에요. 근데 이런 엄마라면 정말 훌륭한 엄마고 이 아이는 어린이집에 와서 비록 친구들한테 놀림을 받아도 이 아이 프라이드는 절대 망가지지 않아요. 오히려 더 시간이 가면서 이 아이는 정말 좋은 프라이드로 성장하죠. 문제는 그렇게 그 어린이집에서 밀려서 오는데 엄마가 속상해 하고 막 신랑한테 막 오늘도 이렇게 우리 애가 뭐 그 집 엄마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몰라 하고 이런 얘기를 이 아이도 다 알아. 그래서 이 아이는 집에 왔을 때 엄마로부터도 공감되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상처받았다. 내가 잘못되어 있다.'라고 '실패됐다. 루저다.'라는 감정을 엄마한테 받는 거예요. 어린이집에서도 받는데. 그렇게 되면 다른 곳으로 가야지. 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꺄들에 대한 적용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다. 그러니까 진짜 좋은 꺄들 같으면 그냥 같이 앉아서 "엄마가 어떻게 도와주지? 엄마한테 뭐 막 화내도 될까?" 그러고 뭐 "나는 참 속상했다. 그치?" 그러면 그 친구 너 막 이렇게 왕따시키는 걔 옆에 가서 더 친해 보려고 막 노력하는 건 어때? 그러고 엄 정말 꺄드가 강한 엄마는 그렇게 해요. 전 실제 그런 애를 본 적이 있어요. 그 유치원 다니는 애였는데요. 그 정말 자기를 왕따시키는 걔가 자리를 옮길 때마다 얘 자기 뭐 노트 같은 거 들고 걔 옆에 계속 가서 앉더라고. 밀리고 "너 왜 자꾸 나 따라다녀?" 가만히 있어요. 또 따라가, 또 따라가. 그 아이가 그렇게도 해 보는 거고 오늘은 다른 친구들하고 놀아도 봐. 그래서 건강하게 엄마가 공감해 주고 이 아이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을 같이 상의해서 애가 취할 행동을 서로 아이의 선택과 아이의 결정으로 뽑아낼 수 있도록 살짝살짝 조언을 주고 그게 같이 감정을 공유해 주는 게 중요하지 그게 깨지면 갔다 가면 어 자 그다음에 친정엄마가 속상하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일기장에 적어서 마음 정리를 해 놓으신 걸 몇 번 봤는데 저도 엄마가 그러는 모습을 봐서 그런지 음 그렇게 그쵸. 이건 엄마의 태도가 지금 그대로 수지 씨한테 와 있는 거지. 조용하게 정리하는 거지. 저도 그렇게 마음 정리를 하더라. 스트레스를 혼자 정리하는데도 도움도 더 잘 되고 역시 엄마의 태도와 도움의 기회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녀는 엄마의 영향력을 너무 크게 받아요, 자녀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임신 중이건 애를 낳아서 키우고 있건 상황에 내 감정이 변하는 게 문제지. 상황에 대한 나의 꺄들어가 정해져 있으면 그 꺄들의 감정을 따라가려고 인간은 노력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아이와의 소통량을 더 정교하게 더 많이 관찰하고 늘려야 된다. 그 얘기를 늘 드리고 싶어요.